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함께라서 더 빛나는 순간들 지키터스 우리의 이름 코드와 데이터로 세상을 그리네 함께하는 이 길 우린 두렵지 않아 서로의 손을 잡고 나가네 끝없는 배움의 길로 우리는 지키터스 함께라서 강해 모두의 꿈을 이뤄가는 날 도전과 열정 웃음과 눈물 우리의 이야기가 펼쳐지네 늦은 밤을 밝히는 우리의 빛 지식을 나누며 더 커져가는 꿈 함께라서 더 빛나는 순간들 지키터스 우리의 이름 코드와 데이터로 세상을 그리네 함께하는 이 길 우린 두렵지 않아 서로의 손을 잡고 나가네 끝없는 배움의 길로 우리는 지키터스 함께라서 강해 모두의 꿈을 이뤄가는 날 도전과 열정 웃음과 눈물 우리의 이야기가 펼쳐지네 지키터스 우리의 미래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 지키터스 우리의 꿈은 영원히 빛날 거야 살아가려는 열정 가득한 맘 우리의 도전은 끝이 없네 지피터스 함께하는 이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로 가네 코드와 데이터로 세상을 그리네 함께하는 이 길 우리 두렵지 않아 서로의 손을 잡고 나아가네 끝없는 배움의 길로 우리는 지피터스 함께라서 강해 모두의 꿈을 이뤄가는 날 도전과 열정 웃음과 눈물 우리의 이야기가 펼쳐지네 우리의 이야기가 펼쳐지네 늦은 밤을 밝히는 우리의 빛 지식을 나누며 더 커져가는 꿈 함께라서 또 빛나는 순간들 지피터스 우리의 이름 코드와 데이터로 세상을 그리네 함께하는 이 길 우리 두렵지 않아 서로의 손을 잡고 나아가네 끝없는 배움의 길로 우리는 지피터스 함께라서 강해 모두의 꿈을 이뤄가는 날 도전과 열정 안녕하세요. 웃음과 눈물 우리의 이야기가 안녕하세요.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펼쳐지네 코드와 데이터로 세상을 그리네 함께하는 이 길 우린 두렵지 않아 서로의 손을 피터스 AI 잡고 토크는 9시 나아가네 정시 끝없는 시작할 배움의 예정입니다. 길로 가능하신 분들은 카메라 켜주시면 오늘 연사 두 분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메라 켜주시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항상 편하게 답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차근님 지금 아마 퇴근하시면서도 카메라를 켜주신 것 같네요. 뒤를 돌아보시는. 네. 안녕하세요. 네. 학부님이랑 달빛 사장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좀 부담스러우지만 좀 가상 아바타라도 괜찮으니까요. 카메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켜셨던 김사근 백지장님께서 카메라를 끄셨네요. 아, 부담 드리려고 했던 거 아닌데 다시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AI 토크는 9시 정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모두 식사는 하셨나요? 저는 먹었습니다. 네, 엄마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는 이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로 가네 코드와 데이터로 세상을 그리네 함께하는 이 길 우린 두렵지 않아 서로의 손을 잡고 나가네 끝없는 배움의 길로 우리는 지피버스 이현수님 안녕하세요. 모두의 꿈을 이뤄가는 날 도전과 열정 웃음과 눈물 우리의 이야기가 펼쳐지네 늦은 이 노래 소리가 너무 큰가요? 이야기 지식을 나누며 emma스님 안녕하세요. 함께라서 더 빛나는 순간들 지키터스 우리의 이름 코드와 데이터로 세상을 그리네 함께하는 이 길 우린 두렵지 않아 서로의 손을 잡고 나가네 끝없는 배움의 길로 우리는 지키터스 함께라서 강해 모두의 꿈을 이뤄가는 날 emma님도 들어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웃음과 눈물 우리의 이야기가 펼쳐지네 늦은 밤을 밝히는 우리의 빛 지식을 나누며 더 커져가는 꿈 함께라서 더 빛나는 순간들 지키터스 우리의 이름 코드와 데이터로 세상을 그리네 오빠님 뭔가 앞머리가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내리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아, 왜요? 판단하고 왔습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은 카메라 켜주시면 오늘 연사 두 분께 음. 끄겠습니다. 오늘은 총 두 분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빅터스 김태현 대표님께서 2천만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의 AI 콘텐츠 생성 비법을 30분 동안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이어서 담마왕님께서 AI 코딩 툴로 사무자동화 파이썬 기초대로 AI 토크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기 카메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니님 안녕하세요. 경록님 안녕하세요. 카메라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메라 부탁드립니다.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니면 너무 홀공에다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의 이야기가 펼쳐지네 늦은 밤을 밝히는 우리의 빛 지식을 나누며 더 커져가는 꿈 함께라서 더 빛나는 순간들 속보시는 카메라가 없으시군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한 50분쯤 들어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수현님께서 베리 뒤에 있는 이름을 읽지 못한 저분의 네, 베이너척입니다. 베이너척. 베이부천 베이너천 베리라고만 읽고 있습니다. 네, 9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태연님께서 진행을 이어서 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저는 그 지피터스 운영하고 있고요. 이전에 사운드리라고 하는 테크 스타트업 창업했었고 7년 정도 운영하다가 IP 매각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피터스 운영하고 있고 그 지피터스에 많은 AI 활용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사실
정말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못 보고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되게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을 해서 이거를 같이 나누고 이것도 스터디에서 같이 어, 실행을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어, 그, 이 스터디 그 주제로 이제 스터디도 오픈을 했고요. 근데 그 어떤 내용인지는 오늘 그 AI 토크 통해 가지고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 게리 베이너척이라고 하는 이제 크리에이터가 자기가 공유한 그 컨텐츠 모델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로는 리퍼퍼징이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용도로 만들어진 거를 리퍼퍼징 한다는 재가공한다는 얘기고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말로 더 많이 그런 방법을 통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우리가 많지 않으니까 제가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화면 공유에 제가 좀 문제가 있네요. 음, 네, 죄송합니다. 네, 화면 잘 보이세요? 네, 잘 잘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네네네. 여러분 중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그거를 이제 음성으로 답변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저의 그 어떤 뭐 제가 준비한 자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독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구독자가 많은 이제 이 아저씨 여기 보이는 이 아저씨가 게리거든요. 이 게리가 자기가 이제 하루에 어떻게 64개 컨텐츠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소개한 장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전에도 제가 이걸 한번 봤었는데 되게 그 사고의 폭을 많이 넓혀주더라고요. 콘텐츠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뭐 샘 오트마님도 공유를 해주셨는데 저기도 있고 제가 이렇게 공유한 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가지고 이제 슬라이드 바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장소가 되게 많기 때문에 후다닥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집비터스 운영하고 있는 지니파이의 대표고요. 이전에 이제 사운드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그거를 보고 스터디 주제를 잡는데 2천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사이트에 가서 다시 보니까 구독자가 총 합이 4천만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소셜에 그 100만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를 하고 있고 틱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0만 정도의 팔로워가 있네요. 그리고 팟캐스트도 엄청나게 많이 유명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이제 시그니처 컨텐츠, 그러니까 가장 주요한 컨텐츠 중에 하나로 이 제목의 그 덱을 사이트에서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64개 컨텐츠를 만드는지 이 나와 있는 자료고요. 그게 한 27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 소개를 못 드려요. 근데 시간을 찬찬히 해서 한번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급적이면 되게 핵심이 되는 내용만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거 말고도 뭐 이런 이제 이게 이제 시그너처 컨텐츠 중에 하나였고 뭐 그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컨텐츠도 몇 개 되게 유용한 것들이 있으니까 아까 제가 보내드린 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은 어, 그 페이드 마케팅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콘텐츠 마케팅을 많이 이제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근데 이제 브랜드로서 개인의 인플루언서도 그렇지만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브랜드로서 그런 콘텐츠 마케팅을 하기는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긴 이제 호흡으로 이거를 쭉 이렇게 만들어 가려 그러면 이 사람의 이제 주장은 하루에 100개씩 만들어야 된다. 콘텐츠를. 우리가 저희 지피터스도 뭐 소셜에 이제 막 공유하기 시작했는데 일주일에 뭐 4개, 5개 뭐 그 정도 공유를 하거든요. 근데 100개를 만들려고 하네요. 매일이요. 그거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에 공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거는 뭔가 SNS에 뭔가 이렇게 쓰려고 할 때 되게 이게 잘 준비가 된 컨텐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글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미지가 잘 준비된 걸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기가 그냥 자기가 운전하는 도중에 자기 다리를 비디오로 찍으면서 그냥 이제 말만 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바로 올리는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부담 없이 시작하라는 이 얘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70페이지 정도 되는 거에서 이제 추스려 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밌는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트윗 하나 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있으면서 뭔가 흥미로운 것들을 되게 많이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되게 흥미롭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되게 인상 깊네 하고 가볍게 느끼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트윗에 하나 쓰는 거죠. 되게 쉽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트윗이 이제는 특별한 용도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스레드나 페이스북 같은 데 이렇게 쓰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그 화면 캡처를 해서 인스타그램에는 이제 이미지가 올라가니까 이거를 캡처한 걸 바로 또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성격이 다른 플랫폼에 콘텐츠가 이제 2개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2개 됐다고 인정하시겠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시님이 링크드인하고 스레드 동시에 쓰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다른 플랫폼에 각각 다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렇게 거의 수정 없이 양쪽에다 올리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재밌는 거를 봤을 때 어떤 생각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텍스트를 이렇게 발견할 수도 있지만 저 재밌는 밈 같은 거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재밌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이게 트렌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위에다가 이렇게 자기 얼굴 그냥 기본 편집해가지고 같이 붙이고 여기 위에다가 자기의 이 빗대어서 자기 세계관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투영해서 같이 쓰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있고 내 콘텐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판단하는 거에 무감해지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이게 불이 확 붙는다. 그러니까 네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불이 붙는다.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트렌딩하고 있는 이미지 위에 이거를 썼기 때문에 되게 그 사람 고유의 유니크한 컨텐츠가 되면서도 되게 사람들한테 이제 눈길을 끄게 하는 뭐 그런 이제 컨텐츠가 되겠죠. 그랬나요? 이제 스레드 10개 중에 8개가 흑백 요리사였어요. 그랬군요. 네. 흑백 요리사 화면에다가 AI가 뭐 어떻고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컨텐츠 만들면 되게 또 사람들이 흥미롭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나 텍스트를 막 쌓으면은 같은 주제에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이제 슬라이드 덱으로 이미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시 이제 만드는 겁니다. 마치 리스티클 쓰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관련된 거 이렇게 뭐뭐 하는 4가지 방법에서 1번, 2번, 3번, 4번 하는 것처럼 내가 썼던 글 중에서 어떤 한 큰 메시지에 통일될 수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이제 재가공해서 쓰는 거예요. 네. 이분은 그래서 레딧에서 자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중에서 인기 있었던 거를 쭉 이렇게 묶어갖고 다시 이렇게 포스팅을 했고요. 저는 이렇게 사례만 소개하지만 제가 아까 드렸던 링크에서 들어가서 봐보면
그 각 사례가 얼마나 퍼포먼스가 나왔는지 나와 있어요. 좋아요가 뭐 몇 천 개, 몇만 개였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자유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어디서나 이제 노트 앱은 있으니까 이 노트 앱에다가 어, 본인이 이제 흥미롭게 생각했던 뭔가가 있으면은 그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재밌는 거 있으면은 노트 꺼내가지고 이렇게 작성하거나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노트 앱에다 한 거를 바로 캡처해가지고 또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이렇게 할 때는 뭐 그림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스크린샷을 바로 인스타그램이나 뭐 링크드인 이런 데 올리는 게 또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뭔가 작성하는 게 되게 수월하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내가 흥미를 느낀 그 부분을 딱 캐치를 해서 그거를 바로 이제 포스팅을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그렇게 얘기하기에 좀 말이 긴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카메라 켜고 얼굴 나오게 해가지고 뭐 하루에 한 번 60초 정도 이제 뭐 무슨 일 있었는지, 뭐가 재밌었는지, 어땠는지, 리캐핑 요 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있었던 일 뭐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쭈루룩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플루언서나 이제 그런 이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그 팔로워를 모아야겠다 그러면 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요한님 뭐 구요한님 샘 알트만처럼 뭐 생산성이나 아니면 AI 관련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싶다 그러면은 AI 오늘 뭐 이렇게 봤던 것 중에서 흥미로웠던 거 뭐 어떤 게 되게 아쉬웠다는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켜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그것 자체도 컨텐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서만 이제 우리가 어떤 평소에 이렇게 원래 하던 일을 하면서도 뭐 흥미로운 거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소셜 네트워크에서 다른 사람이 했던 것 중에서 되게 흥미로운 걸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이나 이분이 이제 카툰을 아예 만들 수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런 걸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메시지인데 흥미로운 메시지인데 내가 이렇게 그게 되게 재밌었네라고 느끼는 거는 나랑 비슷한 관심사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또 비슷하게 느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포맷만 바꿔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까지 그리진 못하더라도 옆에 화이트보드 있으면 화이트보드에다 그냥 귀엽게 이렇게 써가지고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말풍선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또 올려서 뭐 하나 더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뭐 요새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서 컨텐츠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오디언스 빌딩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버퍼나 이런 거 쓰실 거예요. 스케줄에서 이렇게 컨텐츠가 나가게 할 텐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뭐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놓고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계속 퍼블리시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또 이렇게 뭐 플랫폼에 다르게 이렇게 올리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또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디를 방문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했을 때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밑에 이제 댓글 같은 게 막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뒤에 있는 옷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뭔가 댓글이 달렸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예전에 사진을 보면 이제 감성이 풍부해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남의 사진에서도 이런 예전 사진들이 있으면은 이 많이 주목이 되니까 그런 사진을 올리고 그때 이제 맥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쓰고 하면 또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이런 사진을 이제 올리는데 이 사진만 올리면 사실 이제 뭐가 뭔지 모르니까 옆에 충분히 컨텍스트를 줘가지고 어떤 흥미로운 사람이고 재밌는 대화가 있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은 또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거죠. 어, 그, 네, 여기 누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재밌어 하는 거를 그게 소스가 남의 글이 될 수도 있고 남의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재가공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되게 그 쉽게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걸 할 때는 그 원 저자에 대한 크레딧을 줘야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 멘션을 남긴다든지 뭐 메시지를 같이 남긴다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스레드가 요새 AI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핫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인스타그램에서 게리가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냈었는데 이거는 봐보면은 하나의 그 키노트로 발표를 하나 했어요. 독일에 가가지고 1시간 좀 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이 그거를 가지고 여기 게시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놨는데 하나의 필라 콘텐츠가 딱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요새는 뭐 크리에이터로 하시는 분들은 서로 초대해서 많이 얘기도 하시고 하시니까 그런데 가셔서 녹화를 하시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필라 콘텐츠로 이제 생각을 하는 이제 그 메인 컨텐츠로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흥미로웠던 지점을 막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마이크로 컨텐츠를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올리는 컨텐츠 수를 늘릴 수 있고 그 중에서 요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재밌는 부분이 나왔다는 거는 거기에 이제 하나의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시 그냥 이미지에 메시지만 인용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 더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또 하나의 컨텐츠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내가 했던 말이 아니더라도 내가 오늘 들었던 말들 중에서 뭐 내가 생각했던 말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에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본인의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올리면 더 이렇게 그 눈길이 가겠죠. 어,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그러면 뭐 하얀 데다가 그냥 이렇게 글씨만 써가지고 자기 로고 같은 거 하나 정도가 넣어서 이렇게 올리면은 또 그냥 하나의 컨텐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제 사진이 부담스럽다고 하면은 이제 스톡 사이트에서 이런 사진들을 가져와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새는 뭐 사실 글자를 뭐 플럭스도 되게 잘 써주긴 하던데 아무튼 이 글만 쓰면 되니까 이제 뭐 이미지 생성 같은 거는 너무 쉽게도 다들 잘 하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나의 메시지를 써가지고 하면은 그게 또 눈길이 가는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사실 인스타그램을 안 해가지고 스토리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스토리가 아까 물어보니까 24시간만 공개되는 이렇게 짧은 쇼츠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인스타그램 포스트가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카피하고 컨텍스트만 이렇게 설명하는 글만 넣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스토리에 올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같은 플랫폼 안에서도 내가 썼던 거를 다시 다른 포맷으로 이렇게 올려서 사람들이 좀 더 볼 수 있게. 왜냐하면 스토리를 또 이렇게 쭉 보는 사람이 있고, 뭐 피드를 보는 사람이 있고, 약간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한 게 맞나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진짜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네, 하나의 컨텐츠도 여러 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 부분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첫 번째 트렌딩 하는 거를 가져와서 내 걸로 가져와서 거기에 올라타서 내가 다시 재해석해서 아까 쓰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막 기름부에 불 붙는 거. 근데 여기 나온 거는 내가 쓴 컨텐츠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댓글을 다시 한번 캡처해가지고 또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 원 포스트와 댓글로만 남기지 않고 거기에 이제 뭔가 재밌는 게 있는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다시 올리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아까 올렸던 그 하나의 그 긴 영상을 가지고 컨텐츠를 엄청 많이 뽑아내는 그 방법에서도 아까 제가 공유드린 그 링크에 또 있거든요. 이 게리 아저씨가 한 게 뭐 이렇게 긴 키노트 영상에서 짧은 걸 가져왔는데 그걸 보고 밑에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보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 긴 영상에서도 밑에 댓글이 달릴 거고 짧은 영상에서 댓글이 달릴 거예요. 만약에 이제 팔로워 수가 충분하면 그러면 그것 중에서 인상 깊은 것들을 다시 가져와서 그 부분만 다시 잘라가지고 또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내가 이렇게 재밌게 생각했던 거랑 읽는 사람이 또 봤을 때, 이 소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재밌는 게 다르니까 그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해서 콘텐츠를 다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커뮤니티 센트릭 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구나. 커뮤니티 센트릭 포스트는 이제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튼 네, 앞서서 이렇게 요런 댓글에서 반응이 있었던 거를 다시 활용을 해가지고 다시 컨텐츠로 만들고 요것 자체도 컨텐츠를 만든다 이 내용이었고요. 커뮤니티 센트릭 포스트는 사람들한테 그 의견을 남길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셜 피드를 그냥 이렇게 쭉 소비만 하는 분들이어도 어떤 주제는 긁혀요. 확 긁혀갖고 뭐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게 어떤 빡치는 주제일 수도 있고 너무너무 동의하기 힘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너무너무 동의되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긁히려고 하면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포스트는 아니에요. 글이에요. 저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이제 게리는 그냥 뭐 도와줄게 뭐 어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업가로서도 되게 그 이름이 높기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도와달라고 이렇게 붙였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이제 공감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댓글이 달리더라고.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런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되는 콘텐츠를 또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이거는 어, 이거는 아까 그 트렌딩 하는 것과 유사한 건데 이제 되게 인기가 있는 어떤 영상이나 그 콘텐츠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비유적으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거는 무슨 다이빙 하는 그런 이제 영상이었는데 그 위에 인스타그램에 오가닉하게 이제 내 컨텐츠가 노출되는 게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다이빙하면서 떨어지는 거랑 비유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방법이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한 거가 이제 그 피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갖고 막 이렇게 잘 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미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거에 이제 바로 올라탈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사실 이거 되게 오래된 그 재료긴 하거든요. 이 슬라이드 덱이 2017년도인가 8년도니까 엄청 오래된 거죠. 근데 여전히 저는 이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얘기들이 이제 밸리드하다고 생각하고 이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지 사실 생각을 해보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이제 쿼트를 달아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뭐 이런 무시무시한 맹수에 대한 어떤 영상이었던 것 같고 그 위에 이렇게 사람이 이걸 잡고 있다는 놀라운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 이제 얼굴 이렇게 붙이고 해가지고 다른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원래 이렇게 영상에서 보여줬던 거랑 다른 거.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투표 같은 거 하는 거 많이 하시죠. 트위터에서도 이제 논쟁이 되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샘 알트만이 쫓겨났을 때 이사회에서 이제 해고당했을 때도 샘 알트만이 돌아와야 된다, 나가야 된다. 사실 이제 그걸 투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람들이 진짜 참여를 많이 해요. 근데 그 포스트를 썼던 사람은 처음에 썼던 사람은 많이 이제 뷰어십을 얻은 거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막 포스트를 재가공해서 원소스 멀티 유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 내용이 이제 거의 요 자료에 있는 내용의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하나 보면서 하시면 뭐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260, 뭐 270페이지 막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하는 거는 재가공입니다. 원소스 멀티 유즈입니다. 트윗 15개 써가지고 그거를 링크드인 텍스트, 인스타그램 포스트, 스토리, 페이스북 스토리, 틱톡 비디오, 인스타그램 비디오 이렇게 만들어서 64개 만들었어요. 만약 디자인을 조금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앞서 있던 내용을 뭐 만화로 만들고 밈으로 만들고 이미지로 만들고 트윗 뭐 이미지 어떤 걸 트윗으로 만들고 쿼트 그래픽 그러니까 인용 문구를 하는 거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64개 만들 수 있어요.
글을 잘 쓸 수 있다 그러면은 모은 거를 블로그 포스트로 만들 수도 있고 링크드인에 이제 롱 아티클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텍스트 포스트나 인스타그램 포스트 뭐 이런 거 코멘터리 이런 걸 막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오디오만 하는 거는 그닥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지는 않지만 오디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재가공해서 원소스 멀티 유저 할 수 있고요. 비디오 잘하시면 요새는 정말 비디오 중심이어서 많은 곳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트윗 하나 가지고도 비디오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샘 오트만님이 말씀하셨던 게 딱 맞아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것도 그거였거든요. AI가 지금 이 앞서서 이 처음 자료가 나왔을 때는 이런 에디팅 비디오 스킬이나 뭐 오디오나 글을 잘 쓰는 거, 그다음에 그 디자인을 잘하는 이런 거를 잘 해야 이런 재가공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AI 때문에 이런 게 너무너무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뭔가 원본이 되는 그 컨텐츠만 잘 만들면 그걸 갖고 재가공해서 막 뿌리는 거는 되게 쉬워졌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이미지 카툰 만들고 친구와 대화하고 뭔가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여러 개 이제 뭐 스레드 글로 만들고 긴 블로그 포스트 만들고 이미지를 비롤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유튜브 영상도 만들 수 있죠. 그 뭐 인생은 녹음 중이라고 하는 그 채널도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부부 두 분서 이렇게 녹음하고 하는 일상에서 녹음한 것 중에서 재밌는 거를 이렇게 하는 그리고 하나 올린 거를 또 뭐 플랫폼에 맞게 콘텐츠 수정하고 트렌딩하는 영상 찾아서 내 생각을 넣어서 수정하는 것도 그리고 다른 사람 영상에서 꼭 내 영상 갖고 할 필요는 없겠죠. 다른 사람 영상이나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흥미롭게 반응하는 지점을 찾아가지고 그 댓글을 갖고 와가지고 뭔가 또 재가공을 해서 내 콘텐츠를 만들 수 있죠. 디자인 스킬, 글쓰기 능력, 비디오 편집 능력 없이도 콘텐츠를 마구 생산 가능해지는 세상이 왔는데 이게 우리가 제가 바라보는 거는 콘텐츠를 AI로 자동화한다라고 했을 때 원 출처 그러니까 처음에 흥미로운 지점 그 부분까지 AI가 자동으로 만들어내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뭔가를 자동화하면 블로그 포스트가 막 쭉쭉쭉 나오고 막 이렇게 생각 그런 걸 기대를 많이 하시고 그런 거에만 많이 처음에 이제 접근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어 그 소셜미디어의 그 계정에 팔로워를 늘려주기 되게 어렵다고 봐요. 뭐 외부에 있는 그냥 SEO에서 이렇게 걸려드는 그런 것들은 좀 잘 몰라도 왜냐면은 이 그 사람이 가지는 고유한 그 관심사나 흥미롭다고 그 사람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게 그 사람의 컨텐츠인데 그런 부분 없이 자동으로 막 뽑아내는 건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소셜 미디어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흥미로운 지점만 발견을 하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캡처해 두면 내가 노트를 해놓든지 녹음을 해놓든지 뭔가를 하기만 하면 그걸 어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로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분은 샘 오트만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자동화도 가능할 거고요. 어떤 거는 매뉴얼로 하긴 해야 되지만은 예전에 이렇게 들이던 시간에 비하면 엄청나게 줄은 시간 안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피터스에 있는 많은 사례 발표 영상을 가지고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스터디를 했던 것도 뭔가 제가 하려고 했을 때 저 혼자 하면은 제가 하는 상상력 안에서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그런 모임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챗 GPT 모임 자체가. 그래서 이번 스터디에 이런 이제 그 스터디를 제가 직접 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가하시면은 텍스트로 그냥 간단히 노트했던 거를 텍스트로 다시 뭔가 이렇게 그 원소스 멀티 유즈 하거나 아니면 그걸 영상으로 만들고 이미지로 만드는 그런 다양한 작업을 직접 해보시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같이 보시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좀 재밌으셨나요? 이게 좀 내용 자체는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내용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PDF 유료 아니에요. 제가 그럼 PDF로 드릴게요. 이렇게 이상한 놈들이 그거를 돈을 받고 그렇게 하네. 네.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저 질문 하나 있는데, 네네.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AI로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너무 쉬운 세대라서, 그러니까 모두가 할 수 있지만, 반대로는 또 너무 콘텐츠가 많이 쏟아져서, 오히려 뭐랄까, 하나하나의 콘텐츠들이 되게 묻히기도 쉬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의 경쟁력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취향인 것 같아요. 취향이고, 그걸 얼마나 캡처하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어떤 흥미로운 걸 발견을 하더라도 그거를 컨텐츠로 만들기까지 수많은 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극복하거나 이제 그런 거를 다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만이 그런 걸 낼 수가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이제 AI 때문에 그게 더더욱 쉬워질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 그, 그 사람의 고유한 취향과 그 취향에 또 맞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경쟁력을 얻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어, 그 개인의 취향이 되게 중요해질 거고 그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약간 좋다 하고 다른 사람들 넘어갈 만한데 저런 지점에서 나는 어떤 게 좋았다는 거를 이렇게 딱 캐치를 해내 가지고 그거를 콘텐츠까지 이렇게 만드는 걸 넘기는 그런 이제 취향에 좀 이렇게 민감하게 동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콘텐츠를 만들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돈 낼 필요 없습니다. 게리가 공짜로 이렇게 공유했어요. 근데 저 사람들 자기네들 플랫폼에 올려놓고 이렇게 파나 봐요. 다 이렇게 뭐 다운로드 하는지. 네. 여러분 스터디 등록해 주세요. 저랑 같이 해봐요. 네, 한번 네, 1분만 더 쓸게요. 요약해 보면은 내가 흥미롭게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캡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예전에 세컨드 브레인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약간 치우쳐져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약간 제텔 카스텐처럼. 그래서 뭐 밈이나 뉴스나 이미지나 명언이나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캡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처음에 허벅지 비디오 기억나시죠? 잘 만나는 건 나중에 지금은 많이 올리기. 그래서 중간에 그 얘기도 나오거든요. 퀄리티 있는 걸 해야 되냐? 퀀티티, 그러니까 양 있는 게 좋은 거냐? 그랬는데 두 개 다 중요한데 일단은 너네들이 실행을 잘 안 하니까 무조건 일단 많이 올려라. 근데 저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성과 측면 외에도 그 크리에이터가 이제 그런 이제 리듬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이 오는 게 좋은 것 같고 트위터 한 줄 써도 다른 데다 올리는 거 트렌딩하는 이미지 영상을 내 세계관을 수정해서 올리는 거 구독자와 함께 만드는 이제 의견 내고 싶은 질문을 하는 거 투표하는 거 흥미로운 댓글 캡처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재밌었습니다. 네. 저의 스터디의 커리큘럼은 뭐 커리큘럼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놨던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하나를 어떻게 AI를 써서 하는지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그거를 각각 어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좀 구체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는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좀 따라해 보실 수 있게 그 이런 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는 보여드릴 거고 어 약간 이제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도 보고 하면서 약간 마인드셋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스터디가 됐으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터디 후기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그냥 예, 녹음한 것도 다시 제 얘기한 것도 이렇게 적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올릴 수 있겠죠. 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연님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엄청 행동해야겠다라고 하는 인사이트 그리고 진짜로 가볍게 실행할 수 있는데 왜 이때까지 못하고 있었나를 좀 네, 약간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태연님 스터디에 참여해서 다 같이 저희 SNS 컨텐츠 많이 만들어가면서 그것도 AI로 자동화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바로 이어서 잠마왕 스터디 장님께서 AI 코딩 툴로 사무자동화, 파이썬 기초 관련해서 AI 토크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잔마왕입니다. 잠시만요. 저 좀 화면하고 조금만 준비하고 시작할게요. 지금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화면 잘 보이시고요? 네, 하면 너무 귀엽은 하면 잘 보이고 목소리도 잘 들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 화면도 보시면은 뭐 굉장히, 마이크는 제가 유튜브 영상 찍을 때 쓰는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지금 쓰고 있고요. 예티 X 이 친구로 쓰고 있습니다. 어, 예,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업무의 잔머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잔마왕이라고. 원래 잔머리 대마왕이라는 닉으로 쓰다가 잔머리 대마왕 하니까 너무 길어서, 그 첫 글자랑 끝에 두 글자만 해서 잔마왕을 제 닉으로 쓰고 있고요. 지금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면, 채널, 이제 현재 유튜브 채널로 원래 그 소소한 DX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제가 좀 게으른 성격이다 보니까 뭐든 좀 사람 손 안 타고 자동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좀 많이 고민을 해서 그 채널을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어저께 AI 토크에서 했었던 그 조현정님 그 고민하시고 만들었었던 자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료를 AI가 나오기 전부터 제가 스스로 많이 좀 만들었던 케이스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많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제 채널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도 주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을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소소한 사무 DX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좀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제가 조금 그 링크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사실 AI를 도입하기 전에 제가 좀 나름으로 고민해가지고 많이 만들었었던 부분들이라서 여기는 이제 유튜브 영상과 그 다음에 그 블로그 글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하면 요거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몇 개만 좀 대표적인 걸 보여드리면요. 여기 엑셀 업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요 엑셀을 띄웠을 때 요 위에 지금 메뉴 보이시나요? 이거 화면이 너무 글씨가 작나?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 메뉴에서 맨 오른쪽에 보면은 아마, 좀 작군요. 잠시만요. 그럼 해상도를 조금만 낮출게요. 그러면 화면 공유 잠깐만 다시 좀 준비하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돋보기 쓰니까 보이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또 제가 너무 이 해상도를 낮춰놨네. 잠시만요. 이거를, 해상도를 높여놨네. 낮춰놓은 게 아니라 높여놓은 거죠. 예. 차라리 해상도를 확 낮춰서 보면 좀 더 잘 보일 거니까 요렇게 좀 적용을 해볼게요. 자, 채팅도 다시 띄우고 어디 갔지? 어디 됐다. 예. 이제 조금 잘 보이시죠? 예, 잘 화면이 보이시면 다행입니다. 화면 공유 안 됐나요? 다시 할까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보이시죠? 자, 지금 메뉴 보시면요. 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메뉴 말고 맨 오른쪽에 굉장히 생소한 이름의 메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업잔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가 제가 만든 버튼이고, 이게 이제 엑셀에서 그 매크로 파일,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추가 기능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설치를 하면은 바로 제가 만든 기능들이 여기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능들은 다 제가 VBA를 통해서 만들었던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한 설명들 하나하나가 있는 게 제가 앞서서 올려드렸던 그 링크에 좀 설명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폴더 이미지 삽입이라고 하는 거, 요거 살짝 클릭을 해서 보면은 지금 여기선 바로 폴더를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NG라고 해놓은 게 제가 나중에 오늘 오늘 그걸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 이 이미지를 모아놓은 폴더인데요.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 NG라는 폴더예요. 여기 NG라는 요 폴더고, 요 폴더 안에 열쇠 그림이 이렇게 10개가 들어가 있는 폴더거든요. 그래서 요 폴더를 바로 선택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여기 아래로 이미지 10개를 자동으로 붙여넣는 방식. 그러니까 요와 같은 형태로 좀 내가 어떻게 자주 쓸 일들이 있을 때 요거를 바로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그 내가 필요한 정보만 넣고 자동으로 쫙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나오는 게 이 그 뭐냐 그 엑셀 업잔이었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업잔도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업잔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것도 파워포인트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와 같이 지금 만든 자료 요거 보이시죠? 요게 지금 제가 띄워놓은 자료고 요것도 다 파워포인트로 만든 자료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익숙하지 않은 버튼이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 업잔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능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능을 한번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다 작용이 되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게 폰트 통일입니다. 이게 또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번거로운 것 중에 하나가 폰트 다 통일시키는 게 되게 번거로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면 좋냐면요.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만 바꿔볼게요. 요거 하나를, 요거 폰트를, 요 폰트가 아니라 뭐 어떤 폰트를 하면 제일 좀 눈에 잘 보일까요? 네, 우리 진지하게 궁서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궁서체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 친구 텍스트 파일 하나로 선택을 한 다음에 아까 업잔에서 폰트 통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요 새로운 창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레퍼런스란 뜻입니다.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의 폰트를 가지고 와라예요. 그럼 여기 궁서체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뀐 다음에 요거 변경을 하면은 이 문서의 모든 글자가 한꺼번에 궁서체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컨트롤 Z 돼서 다시 돌려 놓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제가 만들어 놓은 이 VBA 원래 그거였고 사실 이와 같은 기능들을 쓸 때 제가 그 AI를 썼던 건 아니에요. AI를 썼던 건 아니고 원래 제가 운영하던 채널 자체가 이런 채널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운영을 했다라는 걸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은 또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파이썬으로 만든 코드예요. 파이썬으로 만들어서 여기도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서 파일에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보셨던 파워포인트 자료라든지 제가 만든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파워포인트 자료에 보면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미지들을 한꺼번에 다 끌어오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뭐 페이지 하나씩 해가지고 사진 하나씩 클릭하고 이게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파일이 하나 두 개면 그래도 어떻게든 하겠는데 내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게 10개, 20개, 100개 넘어가면은 거기 있는 이미지 한꺼번에 끌어오는 게 너무 힘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 특정한 폴더에다가 그 특정한 폴더라는 게 작업 대상이라는 폴더고요. 그 안에 쫙 집어넣고 그러면 결과를 어디에 저장할 건지 리절트 폴더 하나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 버튼만 한번 딱 누르면은 그 이미지들을 전부 다 모아서 하나의 폴더에 쫙 집어넣는 뭐 요런 작업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필요한 작업들 내지는 요런 것들이 있으면 좀 편하겠네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이 운영을 하는 것. 요게 이제 사실은 제가 제 채널에서 운영을 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운영을 했고, 그게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세 가지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기능들은 사실 이 세 가지 기능들은 다 제가 AI 툴을 도입하기 전에 좀 적용을 했었던 기능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가 AI 스터디에 장을 하나를 맡게 된 계기가 된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인 이 책이 될 것 같아요. 이 사무 자동화 AI 코딩을 위한 최소한의 파이썬이라는 이 책을 최근에 냈습니다. 이번 9월 말에 냈었고요. 다 이제 이북으로만 나오게 해서 전자책 온리로만 출판을 하다 보니까 뉴페이퍼를 사용을 해서 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예, 요 책을 쓴 게 어떻게 보면 요 이번에 AI 스터디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책을 처음에 사실 요 책을 쓸 때는 앞서서 보셨던 그 파이썬 코드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한 1년 반, 2년 정도 준비를 많이 해 오다가 사실 마지막에 출판할 타이밍이 돼가지고 AI 붐이 확 커지니까
좀 포커스에서 벗어났다.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사무 자동화를 위한 AI 코딩이 아니라 사무 자동화를 위한 파이썬 코딩이었는데 요즘 AI가 너무 중요하고 뜨는데 이거 너무 그 오늘날의 흐름에 벗어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거의 출판 직전에 이게 무산이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좀 갈아엎고 좀 다른 내용들을 추가를 하면서 내용을 쭉 바꿨는데 또 그 과정이 있었던 게 하나의 또 계기가 되었고, 그다음 또 하나 더 계기가 있었던 거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하면서 제가 지금 일하는 회사가 좀 제조업 회사고 그 품질을 되게 좀 중요하는 게 생각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겪었었던 일이 뭐냐면요. 어, 지금 이제 제가 회사에서 쓰는 이미지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잘못 가져오면 저기 회사에 나중에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샘플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결국 그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양품이 찍힌 이미지가 있고요. 분량이 찍힌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 이미지를 찍을 때 회사에서는 전부 다 그 이제 비전이라는 애로 굉장히 빛이 센 데서 팡팡팡팡 찍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이 거의 흑백으로 나와요. 흑백으로 나오는데 그 원래는 치수를 재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지만 거기 안에 만약에 그 외관의 분량이 있으면은 그게 같이 찍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요 위에 있는 5개의 이미지가 OK 이미지고 밑에 있는 5개 이미지가 NG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NG 이미지가 크게 잘 표시가 안 나 보일 수도 있는데 요게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검은색 배경 주위에 하얀색 점이 조금씩 섞여 있는 친구들은 다 NG 이미지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요게 바로 프로그램으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물 사진을 비전으로 찍다 보니까 기계의 움직임에 따라서 사실은 1mm, 2mm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위아래로 흔들리기도 하고 이게 뒤틀리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매 사진마다 정확한 경계를 잘라내야 되고 그 경계 안에서 색깔이 좀 밝은 친구를 찾아내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죠. 틀린 그림 찾기 뭐 그런 건데 돋보기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 5명, 10명에서 계속 요 사진만 이렇게 넘겨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그러니 일단 한 번이라도 그 좀 필터링을 한번 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없겠니?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고 이미지 분석에 대한 거를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는 거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자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봤죠. 챗GPT에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코드를 너무 잘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만 물어봤어요. 한 두세 줄 길게도 안 물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점을 만드는 걸 파이썬 코드로 만들어줘. 물론 요걸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요거 해가지고 실행하고 몇 번 하다 보니까 좀 트라이얼 에러를 하면서 얘네들이 좀 이제 그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수정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몇 번 코드를 바꾸긴 했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만든 친구를 가지고 저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파이썬 프로그램을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바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는 ng 이미지 10개가 들어가 있는 폴더고요. 그 다음에 이 리절트 폴더는 지금 비어 있는 상태예요. 비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만약에 요 ng 폴더에 있는 이미지를 다 찾은 다음에 그거 검사하는 기준은 어두운 영역을 고른 다음에 어두운 영역에서 밝기가 50보다 밝은 점이 있으면 일단 NG로 다 쳐내봐봐. 요게 로직이거든요.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클릭을 하면 바로 얘가 NG 이미지에서는 NG 이미지를 다 가지고 와줘. 이런 식으로 되고 근데 이게 코드가 그렇게 또 완전하지는 않다 보니까 완벽하지는 않은 게 NG 폴더가 아니라 OK 폴더에서는 사실은 이미지를 하나도 가져오면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돌렸더니 OK 이미지에서도 한 2개는 NG인 것 같은데? 라고 보내주는 이런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 해도 회사에서는 사실은 큰 도움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하루에 사진을 10,000개씩 다 봐야 되는데 10,000개씩 다 보는 게 아니라 10,000개 중에 여기 한 200, 예, 뭐 그런 것도 있은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 10,000개 이미지 중에 한 100개만 추려주는 거야. 100개만 추려줘가지고 요 100개 중에 이상한 거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중에 한 20개는 진짜 이상한 거고 나머지 80개는 야 그래도 얘는 오케이인데 이렇게만 돼도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요런 역할을 한 게 한번 좀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요런 식으로 응용하면은 뭐 비교 분석해서 불량 작품도 할 수 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사실은 또 하나 더 뭘 했었냐면은 이건 코드를 짜놓고 실제로 쓰지는 않았는데 머신러닝까지 도입했어요. 어차피 이 불량 이미지들을 하다 보면 계속 모이거든요. 그러면은 학습할 데이터셋은 있으니까 나 이 잘은 모르겠는데 너 머신러닝이라고 되게 유명하잖아. 그것도 너 코드 한번 짜줄래? 해가지고 만들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오늘 예제로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요거는 제 유튜브 영상에도 있어요. 그거는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좀 경험했었던 사례가 되고,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이번 AI 스터디를 진행을 하게 됐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진행하고자 하는 거는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좀 느꼈던 점, 그런 점은 뭐냐면은, 어떤 영역이든 간에 요즘은 이제 AI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 상위 10%, 5% 요렇게까지 한 번에 도약은 어려울 것 같지만 내가 정말 모르는 생소한 영역이라도 상위 한 30%, 평균보다는 조금 더 괜찮네, 괜찮은데, 쓸만한데 라는 수준의 답을 얻는 거는 기본 데이터만 많은 영역이라면은 AI를 활용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게 일단 좀 첫 번째 제가 느낀 점일 것 같고요. 그 영역은 프로그래밍이라는 영역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 프로그래밍 영역도 사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고, 내가 특히 관심이 있는 분야도 있지만,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동안 안 했지만 갑자기 급하게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건데,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오히려 어쩌면은 그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잘 돼 있는 소스가 많다 보니까 이 상위 30%라는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을 거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어쩌면 이제부터는 그 AI 코딩을 도입을 해서 내가 코딩 지식을 익혀서 일을 한다면은 그거는 앞으로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 기본 소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좀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엑셀이 처음 도입되면서 그 수많은 문서들이 전부 다 디지털 문서로 바뀌고 그리고 엑셀을 잘 쓰는 사람이 그 어떤 일잘러의 기본 소양이 됐던 것처럼 이제는 진짜 뭐 그 코딩이라는 거에 대한 진입장벽을 AI 툴들이 굉장히 많이 낮춰졌기 때문에 요걸 들어오기만 하면 생각보다 크게 점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는 요거 할 수 있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의 그 일 잘한다 아니다라의 그 레벨 차이가 엑셀을 잘한다와 엑셀도 모른다라는 친구의 차이처럼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 좀 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제 스터디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고 좀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AI 코딩 툴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최소한의 코딩 지식은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첫 번째로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이 뭐지? 목적이 뭐지? 그게 어떤 식으로 좀 동작을 하면 될까? 어떤 순서로 일을 하는 거를 컴퓨터가 대신해주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되는 거. 어떻게 보면 기획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를 갖추고 같이 스터디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스터디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터디에서 사용하게 될 툴은 아마 이 세 가지 툴 중에 조합을 해서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스터디에서는 우선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먼저 뭔지 정의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AI 코딩으로 만들어서 파이썬으로 코드를 만들어주면은 걔는 굉장히 제한된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활용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파이썬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우리가 다른 간단한 프로그램 쓰는 것처럼 구이 창이 하나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스터디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 제가 얼굴을 따로 공개를 하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뭐 굳이 감출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퍼지면 또 곤란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먼저 제공하는 건 여기 구이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먼저 제공을 하고 같이 요거 쓰는 법을 만든 다음에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요 구이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요, 제가 많이 쓰게 되는 어떤 그 버튼들과 그 다음에 이제 폴더, 파일, 그 다음 뭐 파라미터 요 정도는 꼭 있어야지 기본적인 기능은 되더라라는 걸 요걸 만들어 놔서 요거는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게 좀 패키지화만 그래서 이제 몇 번째 줄, 몇 번째 줄, 몇 번째 줄만 살짝 살짝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실제 기능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그 코드는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이 뭐냐에 맞춰서 AI 툴들을 활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스터디가 끝날 때쯤에는 내가 원하는 사무자동화를 위한 좀 작은 기능 하나라도 직접 만들어 보는 거. 그런 식으로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준비했었던 자료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AI 코딩 툴을 제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으면 사실 이 세 가지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쓰는 게 이 세 가지라서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툴이 챗GPT는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아실 거고 그다음에 아마존 큐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존 큐는 그 우리 알고 계시는 그 아마존 사이트가 맞고요. 그 아마존 사이트에서 요 아마존 큐라고 하는 요 AI 도우미 툴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깔아서 쓰는 방법이 있고, 기터브도 이제 프로그래밍 좀 해보신 분들한테는 다들 그 워낙 유명한 사이트니까 그 수많은 코드들을 다 모아놓은 사이트가 이 기터브입니다. 그래서 이 두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이 두 프로그램은 동시에 사용하시는 것은 비추.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둘 중 하나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 친구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쓸 때 사용하는 툴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웹상에 있는 코드를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제가 이 두 툴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들도 뭐 찾아봤을 건데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제 컴퓨터에 깔아서 쓰는 걸 좋아하고요. 요걸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은 요 옆에 있는 봉고캣이라는 요놈 때문이에요. 귀엽지 않아요? 버튼 누를 때마다 이렇게 따닥따닥 그래서 왠지 괜히 코드 짤 때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것 같아서 얘가 너무 좋아서 맨날 얘 띄워놓고 같이 일하려고 하다 보니 맨날 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하는데, 예, 그쵸? 요거 또, 예, 오락실 감성이죠. 예.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요것도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한번 좀 하나 갖다 드려야겠다. 예. 이렇게 되고요. 아마존 큐하고 깃허브 코파일럿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파일에서 만약에 뉴 파일 하나 만들고 파이썬 코드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 사실 프로그래밍 할 때 코드를 바로 짜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 요 채팅 요 버튼이 두 개가 몇 개가 더 추가로 생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게 아마존 큐라는 요게 있는데 사용 방법 동일합니다. 아마존 큐 여기에다가 요 채팅창에다가 어떤 코드를 짜줘라고 쓰면은 돼요. 그럼 얘가 코드를 만들어줘요. 어, 제일 유명한 코드 있죠? 헬로 월드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하면 만들어주는데 죄송해요. 요거를 제가 먼저 요 아마존 큐가 있고 요 밑에 챗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요 밑에 있는 챗이라는 애가 코파일럿입니다. 얘는 GitHub 코파일럿이에요. 저기 그냥 우리가 보통 코파일럿 하면 MS 코파일럿 생각하시는데 얘는 GitHub 코파일럿입니다. 여기다 바로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얘가 바로 답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너무 간단한 걸 물었으니까 금방 나오는데 이걸 이쪽으로 바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코드 창에서 바로 이렇게 물어도 얘는 바로 코드 창에다가 집어넣어줘요. 이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코드를 짜다가
커서를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네요. 둘 다, 아마존 큐도 그렇고, 기터브 코파일럿도 그렇고, 둘 다 VS 코드의 플러그인입니다. 물론 가입도 하고 뭐 해야 되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짜다 보면은 얘가 뭘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뭐, 요 보이시죠? 바로. 요 옆에 회색으로 바로 보이시죠? 헬로 월드 이렇게 돼 있는 거. 내가 코드를 치고 있으면은 너 치려고 한 거 이거지? 라고 바로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요거 바로 탭 누르면 바로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존 큐랑 코파일럿 둘 중 하나를 보통 깔아서 쓰는데 여기 장단점을 보시면요. 아마존 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한글이 안 돼요, 한글이. 얘한테 질문할 때 영어로 물어봐요. 그래서 영어의 압박이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기터브 코파일럿은 한글도 잘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또 기터브 코파일럿은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얘는 유료 버전밖에 없어요. 무료로 제공하지를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챗GPT에서도 코드를 분명히 잘 짜주는 건 맞는데요. 사실 코드에 대한 품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 에디터 안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렇게 치면은 아마존 큐나 기터브 코파일럿이 조금 더 품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기터브 코파일럿이긴 해요. 기터브 코파일럿만 쓰는 걸 제일 추천해요. 근데 문제는 얘는 유료기 때문에 요거 좀 거부감 드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마존 큐와 챗GPT 두 개의 조합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챗GPT에다가 한글로 물어봐서 코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아마존 큐에서 중간중간에 틀리거나 하는 부분들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꽤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요 세 가지 툴의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요거 밑에 있는 추천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보는 뭐 그런 식의 자리를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터디는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준비했었던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은 30분에 맞춰서 최대한 맞춰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질문을 얘기하다가 중간중간에 좀 놓친 게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또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그거 좀 해주시면은 좀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봉고캣하고 몇 가지는 또 찾아서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영상들을 따로 모아놔가지고, 요거를 아까 보셨던 봉고캣은 제가 찾아서 어디서 했었는지 제가 드릴게요.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야겠다. 네. 어떻게 하면 나중에라도 공유를 드릴 수가 있을까? 예. 음, 혹시 봉고캣이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채팅창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챗 GPT한테 그 이메일 주소를 정리해달라고 한 다음에 메일로 드릴게요. 요 봉고캣 버디라고 해서요. 여기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깔게 되면요. 여기 왼쪽에 이 확장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서 봉고캣 버디에 찾으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찾으시면 돼요. 네, 기억이 났어요. 네, 요걸로 찾으시면 됩니다. 저 개발자는 아닙니다. 개발자는 아니고요. 개발자는 아니고 그냥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은 이런 것들만 좀 했었고요. 라즈베리 파이가 뭔지 잘 몰라서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는 제가 안 써봐서 제가 이걸 활용을 잘 안 해봐서 이것도 답변 잘 못 드리겠어요. 다만 제가 그 기터브 코파일럿이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다른 걸 거의 안 썼어요. 기터브 코파일럿을 쓰기 시작한 순간부터 다른 AI 툴로 잘 안 갔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굉장히 그 공부를 할 때 사용한 방법이 삽질법이었거든요. 하다가 막히면 계속 찾아가지고 해보고 막히면 또 에러 뜨면 에러 뜨는 거 찾아보고 뭐 그러는데 그러다 결국은 그 스택 오버플로우랑 기터브에서 소스들을 계속 보고 그걸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돼 있는 주석 다는 방식이나 설명 방식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툴에서 나온 애들도 좋긴 한데 그냥 코파일럿에서 짜준 코드는 그냥 왠지 내가 짠 코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딴 데로 잘 못 갔어요. 어디까지 개인 취향이어서 그렇지 다른 툴들도 굉장히 분명히 좋을 겁니다. 저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아까 잔망님께서 개발자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네. 코딩이라던가 아니면 혹은 엑셀 다양한 툴들을 공부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 삽질하면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AI의 도움을 받기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 AI가 있었으면 AI 도움을 받았을 건데, 처음에 제가 그 VBA 코드 이렇게 수준이 좀 올라갈 때까지, 그때까지 AI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거 만든 거는, 제일 처음에 만든 게 제가 아마 그 파워포인트 VBA를 먼저 만들었는데, 엑셀 VBA는 사실 굉장히 많이 참고할 것도 많고, 다들 많이 썼는데, 어, 제가 지금 그 제조업에 있긴 하지만 지금 제가 주재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중국에 있고, 제가 중국 있다가 뭐 폴란드 갔다 다시 중국 다시 나왔는데, 주재원으로 있으면 한 번씩 행사 준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행사 준비를 하는데, 뭐, 손님들은 100명, 200명 오는데 그분들 이름표 만드는 거, 파워포인트에서 이름표를 만드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나는 경우도 있고, 오타가 안 나면은 이분은 A라는 회사에서 왔는데 회사 이름 B로 적고,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와, 이거 맨날 이렇게는 도저히 못하겠다. 뭐 방법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 뭔가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찾은 게 이제 처음에 만든 게 사실은 파워포인트 VBA를 통해서 그 이름표 만드는 매크로를 만들었었고요. 그거 해보고 나니까 재밌는데 하면 이제 하나씩 둘씩 또 이제 필요한 것들 만들었죠. 그다음 만든 게 아마 페이지 번호 매기, 자동으로 매기. 그다음 만든 게 폰트 동일하기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개발자는 아닌데 저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단순 작업하기가 싫어서 귀찮아서. 그때 AI가 있었으면 조금 더 빨리 현재 수준으로 올라왔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유지님께서 코파일럿이랑 GPT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차이점이 느껴지셨는지 질문 주셨네요. 일단 코파일럿은 코드를 지가 직접 추천을 해주니까 여기서 내가 타이핑을 막 치고 있으면은 이 치고 있는 거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추천해 주거든요. 그게 내 스타일이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물론 코드를 처음에 만들어준 거를 그대로 쓰기도 하는데 거기 중간에서 또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바꿀 때 그 바꾸는 거를 바꿀 때마다 다시 챗 GPT든 어디든 물어가지고 답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또 승질이 급해가지고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큼직큼직하게 바꿔야 된다. 내가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코드를 추가하거나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그땐 다시 AI에게 다시 물어가지고 답을 다시 얻는 형식으로 했지만 아 이거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는데? 근데 내가 여기 이 부분만 추가하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직접 타이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챗GPT나 이런 그 어떤 대화 형식의 이걸 쓰면은 아무래도 얘가 늦죠. 하고 난 다음에 코딩 짜주는데 한참 늦잖아요. 이미 있는 코드에서 난 몇 줄만 추가하면 돼요. 그럴 때 이제 직접 칠 때도 그때조차도 오타까지 잡아주면서 얘가 코드를 추천을 팍팍 해주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가장 강력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추가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네, 오늘 너무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잔망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감사합니다. 거의 한 10년 전쯤에 기업에서 정말 그 삽질 막 이름표 만들고 슬라이드에 있는 글씨체 하나씩 다 장표 넘어가면서 바꾸고 했던 시절이 너무 떠올라가지고 엄청 공감도 많이 되고 잔망님의 유튜브를 더 미리 영접했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3분 정도만 잠시 좀 안내해 드리고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시니까. 네, 오늘 태연님 그리고 잔망님께서 정말로 흥미로운 사례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피터스라고 하는 AI 커뮤니티에서 오늘 AI 토크를 기획을 했습니다. 지피터스는 국내에서 가장 큰 AI 커뮤니티인데요. 현재 AI 스터디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AI 스터디가 뭐냐면요. 이렇게 태연님이나 잔망님 혹은 이렇게 재밌는 스터디장님들이 총 15개의 주제로 스터디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태연님께서도 방금 전에 그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 현재 저 링크에 들어가시면 지금 열리고 있는 스터디들 목록을 보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할인받아서 네, 스터디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에 진행되는 마지막 스터디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번 4주간 되게 알차게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드린 쿠폰은 오늘 자정까지, 그러니까 1시간 50분 안에 쓰셔야 되는 쿠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민된다면은 무조건 신청하시고요. 저희가 10월 31일까지는 100% 환불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신청해 보시고 내일 맑은 정신에 다시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둘러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태연님 추가적으로 뭔가 이야기하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그냥 제가 저는 스터디라는 거 통해 가지고 진짜 너무 많이 다른 분들하고 같이 배워서 너무 좋았고, 이번에도 하면서 진짜 느껴지는 성취감이나 배우는 게 그냥 혼자서 공부하는 거랑 정말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이게 제가 운영하는 걸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음. 정말 진짜 진심으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꼭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이번에 컨텐츠 재가공하고 원소스 멀티 유즈하는 쪽을 AI로 하는 거니까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잔망님도 마지막으로 짧게 스터디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스터디는 뭐 어떻게 보면 완전 초보자한테 오히려 좀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한데요. 저는 사실 저 혼자 파이썬 한번 공부를 해봤을 때, 그 다음 제일 입문서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지?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좀 막막했는데, 그런 분들이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완전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같이 하면은 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뭐 제 책과 함께 하면 그래도 좀 뭐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제일 좀 목말랐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함께 갈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같이, 보통 이제 지금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물론 같이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댓글이나 이런 것들도 달아주시고 반응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그분들하고의 소통하고는 조금 또 다르게, 또 뭔가 나랑 좀 동등하게 뭔가를 같이 좀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함께 해야 한다라는 느낌? 그 느낌을 이번에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 좀 기대를 하고요. 사실 일단 제가 사무자동화라는 영역으로 좀 많이 포커스를 맞췄지만, 뭐 꼭 그 영역이 아니더라도, 저한테 사실 제일 현재 부족한 건 좀 기획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기능 구현을 하겠는데,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다 이럴 때가 좀 많아서,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하면은, 어, 더 좋고, 저도 이제 거기서 더 영감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이 해서 정말 필요한 것,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그럼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함께 갈 사람들이라는 단어에 결제를 하셨다는 경록님의 네, 응원으로 그럼 오늘 두 분 다시 한번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여러분들 딱 캡처했다가 오늘 배우셨죠? 각자 SNS에 하나씩 남기면서 아름답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제가 톡방을 만들었는데 주소를 모르겠는데? 어,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예,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외우지를 못해서. 지금 운영하시는 신영호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저희 스터디에 참여를 하시면 저희가 각각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스터디에 신청하시면 톡방에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늦은 밤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네, 그럼 이제 줌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스터디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